반갑습니다. 2020년 6월 25일입니다. 내문답 154교시인데 금년 2월 달부터 지금 2, 3, 4, 5, 6 5개월째 인터넷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탑을 좀 끝내려고 하는데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날씨는 어제 오늘 좀 비가 와서 더위도 좀 죽었고요. 선선해졌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카메라 이쪽으로 옮겨서 또 화면 잡아가지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들어서 벌써 많이 와 계시네요. 아유, 우담님 오셨고, 권대호님, 우리 원성강님, 한영희님, 태원님, 양주연님, 네, 현재 접속 인원은 10명, 11명. 네. 접속하시면 카톡 하나씩 올리세요. 그래야 명단이 보입니다. 아무튼 현재 카톡은 6분이 현재 올리셨고, 접속은 11분이 하셨습니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내문답 154교시 6월 25일이죠. 인터넷 강좌 지금 9번째, 10번째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김선아님 어서 오시고요. 양채영님, 네, 반갑습니다. 처음 오신 것 같아요. 환영합니다. 요 큰 사진은 우리가 지난주에 그 평일답사 가서 회암사의 그 3대 화상 있죠. 지공, 나옹, 무학 그 3화상 방문해서 거기서 단체 사진 찍은 겁니다. 네, 강수도님, 서영기님 어서 오십시오.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승탑, 옛날에는 부도라 그랬죠. 부도를 지금은 이제 승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6m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승탑이고, 아마 좀 그날 가서 처음 보신 분들 깜짝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네, 손영규님 어서 오시고요. 권대호님 저도 하반기부터 오프라인 제발 좀 강의실에서 만납시다 우리. 네. 김순환님 어서 오시고요. 김천수님 오셨네. 반갑습니다. 네, 자연님도 어서 오시고요. 요거는 무학대사 승탑인데 제가 요 용이 하도 멋스러워서 요거 제가 그린 겁니다. 이거 잘 그렸죠? 제가 연필로 슥슥 그린 거예요. 용이 가까이 오면 한방 팰라고 지금 손 쳐들고 있는 모습 좀 보십시오. 오이숙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이 어떻게 딱 6월 25일이네요. 그래서 6.25 전쟁 70주년입니다. 70주년. 아마 요 큰 사진은 광화문 같아요. 광화문. 요 문루라 그러죠. 위에 목재된 부분은 다 타버렸고 돌로 된 부분만 남은 것 같은데 문이 이렇게 된 건 광화문밖에 없으니까 참 벌써 70년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그래도 전쟁 후에 태어난 전후 세대가 돼서 참 전쟁의 참사를 모르고 우리 형님들 세대, 아버님 세대는 진짜 고생들 많이 하셨죠. 점점 잊혀져가는 전쟁이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북한하고 계속 왼수같이 지낼 수도 없고 어차피 지내긴 지내야 되는데 참 쉽지 않네요. 요거는 지금 삼각지에 있는 전쟁기념관입니다.
제가 조금 화면을 당겨 볼게요. 요게 전쟁기념관 건물 앞에 요게 6.25 전쟁 50주년 기념 조형물입니다. 요게 그 당시 가장 큰 작품, 우리나라에서 80억짜리 요걸 제가 주무관을 했거든요. 제 담당으로 한 2년간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진짜 요거는 야경이고요. 요거는 거기에 많은 등장인물이 있는데 요 소대장이 이제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것은 이제 국군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호한다 그런 취지인데 요 소대장이 제가 20대 때 모습입니다. 제가 실제 소대장 때 모습입니다. 아무튼 오늘 6.25 70주년 오늘은 또 단오기도 하죠. 음력 5월 5일은 단오입니다. 단오. 요 그림은 해원 신윤복이 그림이죠. 단오 풍정, 그래서 단오날 운치 있는 정경. 이렇게 단오를 맞아서 다 머리 감는 거죠. 그래서 계곡 깊숙한데 안심하고 여자들이 다 벗어붙이고 머리 감는데 이렇게 몰래 지켜보는 동자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머리 빗고 하는 이런, 또 여기 먹을 것인지 뭐 화장품인지 모르겠는데 가지고 오는 약간 좀 노비나 이렇게 시중 드는 여자, 그때는 이렇게 젖을 다 드러냈나 봐요. 서현숙님, 이선혜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단오는 음력 5월 5일, 그래서 창포물에 머리 감고 그네 띄고, 그래서 그네 띄고 머리 감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이 6월 25일이 또 하나 기억할 날이 있는데 58년 개띠인데 11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오늘이 그 돌아가신 날입니다. 파배 황제. 이분이 11년 전 오늘 돌아가셨어요. 저 양반이 58년생입니다. 대단했던 분이죠.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여기 문워크 뒤로 걸어가는 그 춤춘 거, 그 유명한 그 빌리 진입니다. 이거 뭐 다 들을 수는 없고요. 네. 여기 소개만 하겠습니다. 빌리 진, 마이클 잭슨이 11년 전 오늘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한번 그 팝의 황제인데 6.25 때 돌아갔구나. 이 양반이 아직 한참 더 살 나이인데. 내문답 실시사항입니다. 지난 6월 달에 처음에 인천 계양지 답사를 했고요. 속리산 세족길 걷기 겸 답사 겸, 이날 그 순조 태실 올라가느라고 고생들 좀 많이 하셨죠. 그리고 지난번 강자 인강으로 했고, 충청북도 답사 다녀왔고, 평일 답사 회암사지를 중점적으로 다녀왔고, 오늘 154교시 강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박필선님 반갑습니다. 예정사항입니다. 이번 주말 토요일, 일요일은 1박 답사입니다. 현재 경상북도 지역을 순회하고 있는데 김천, 성주 이쪽을 좀 보려고 하고요. 7월달 일정은 제가 그 밴드에 쭉 올려드렸죠. 첫째 주 토요일 날은 걸어서 답사하기. 이번에 그 독립문에서 안산 넘어서 보홍원사하고 연세대학교까지 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인강이 아니고 권대원님 말대로 교실에서 하는 강의면 좋겠는데 아무튼 7월에도 2번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충북 지역 평일 답사 1박 답사는 계획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래 교실에서 했으면 오늘 1학기 종강입니다. 오늘이 6월달 1학기 종강이고 이 다음 달 7월달은 2학기 개강이 되는데 지금 상황이 이래서 종강이다 개강이다 이렇게 지금 이름도 못 붙이겠고요. 일단 뭐 힘 닿는 데까지 인터넷 강좌로 계속 하다가 모든 게 정상화돼서 교실 강좌가 가능해지고 이렇게 하면은 2학기를 하든지 하여튼 그 조금 당분간은 현행 시스템으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끈을 좀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희님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그 자매로 저희는 답사인데 자매 밴드에 걷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평일 답사 하듯이 평일 걷기를 8월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 발기 모임을 합니다. 저희들 평일 답사를 벤치마킹해서 한 달에 한 번 매달 첫 번째 수요일 날 해서 차량으로 가서 걷고 올 수 있는 그런 곳을 한 20명 정도 해서 다녀오려고 하고 현재 17명이 동참을 하겠다고 일단 의사표시를 하셨어요. 답사방에서도 혹시 걷기에 관심 있으면 현재 한 서너 명 정도 여분이 있으니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혜수님 반갑습니다. 아까 어떻게 접속하냐고 물어보셨죠? 네, 어서 오세요. 자, 수업 진도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답사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불교 문화, 이 땅을 2000년 가까이 지탱해온 불교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탑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탑에 대해서는 좀 마무리를 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탑에 대해서 오늘 좀 일사불란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가문사지 3층 석탑이죠. 대단히 멋스럽고 단순하면서도 큰 탑인데 자, 한번 다시 이 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BC 544년, 지금으로부터 2564년 전이죠. 부처님이 돌아가셨어요. 열반 돌아가셨죠. 그래서 뭘 했습니까? 화장, 다비를 했습니다. 다비. 화장을 했더니 처음 보는 영롱한 물체들이 나왔어요. 이게 뭐지? 살입니다. 살이. 그래서 이날은 부처님 돌아가신 날이 음력 2월 15일 불교 명절이죠. 네, 이기혜님 어서 오십시오. 부산에서 오셨네. 그래서 부처님 사리 때문에 그 당시에 인접해 있는 8나라가 전쟁을 하게 생겼다고 그랬죠. 서로 가져가려고. 그래서 8등분 했습니다. 공평하게 나누자. 그게 분사리입니다. 사리를 나눴다. 원래는 8분사리 그렇게 해도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가져간 8나라가 각각 탑을 세웠어요. 그게 근본 8탑입니다. 이 탑을 인도말로 스투파라고 했습니다. 스투파. 지체가 높은 분을 모신 곳. 스투파가 줄어서 투파. 투파를 한자로 표기하니까 탑파. 탑파도 줄어서 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8탑이 최초로 부처님 돌아가시고 탑이 나왔는데 한 200여 년 뒤에 아쇼카가 나타나서 인도를 통일하죠. 그래서 이 양반이 이 근본 8탑을 헐고 84,000탑을 세웁니다. 이때 전 세계로 불탑이 확 퍼져나가는 거죠. 불교가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쇼카는 불교의 세계화하는데 1등 공신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들장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이 근본 8탑은 거의 남아있는 게 없고요. 흔적만 한두 개 남아있는데 이 아쇼카 대왕이 만든 탑 중에서 남아있는 것은 제가 산치대 탑 남아있다 그랬죠. 이게 산치대 탑입니다. 이게 인도 탑이죠. 이게 중국으로 넘어옵니다. 중국은 이미 고층 빌딩을 짓는 건축술이 발달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층 누각 형식의 탑을 짓습니다. 중국은. 그리고 이 상부에 인도 탑을 축소해서 얹어 놓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이 중국 탑이 한국으로 들어왔죠. 한국으로. 물론 그 당시는 한국이 아니고 이제 한반도지, 한반도. 민익기님 어서 오세요. 한반도에 당시 고구려, 신라, 백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개국이 각각 고구려하고 백제가 먼저 맞아들이고 신라는 조금 늦게 불교가 공인이 됐죠. 근데 현재 고구려는 불행하게도 남쪽에 별로 유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사를 하고 공부하고 하는 것은 신라탑과 백제탑 위주로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부터 차분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건우님, 김호성님 어서 오세요. 자, 그래서 신라탑과 백제탑을 알아보는데 4세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세기 후반 요 세기는 연도로 말하면 한 300년대가 되죠. 그래서 고구려가 371년, 백제가 384년, 신라가 528년 좀 늦어요. 이건 공인한 해니까 불교가 들어오기는 더 일찍 들어왔겠죠. 들어와서 처음엔 공인이 안 됐다가 이게 공인이 된 해니까 아무튼 이때 한반도에 불교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유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에 목탑이 생겼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탑. 한 4세기에서 6세기까지는 목탑이 많았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목탑은 남아있는 게 없죠. 없습니다. 그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 경주에 있는 황룡사 9층탑. 이것도 남아있지 않죠.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거 법주사 팔상전인데 이거는 조선시대 세운 겁니다. 그리고 화순에 있는 쌍봉사 대웅전 이것도 조선시대 건데 이건 또 한 20-30년 전에 불났어요. 한 40년 됐나 보다 벌써. 그래서 새로 진 거예요. 그러니까 목탑은 사실 남아있는 거는 없다. 그리고 이제 석탑으로 들어갑니다. 석탑, 돌탑. 백제와 신라로 나눠지 고구려가 없다 그랬죠. 지금 저희들이 알아볼 수도 없고. 그래서 백제와 신라만 알아보겠습니다. 백제는 미륵사지 석탑 익산에 있죠. 20년 동안 복원한 거 가장 오래된 겁니다.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석탑. 그리고 정림사지 5층 석탑. 이건 온전하게 남아 있죠. 여기 백제탑의 모본이 됐다 그랬죠. 신라는 비슷한 시기에 분황사지 모전 석탑. 모전은 뭐라 그랬어요? 벽돌처럼 돌을 깎아서, 그러니까 가짜 벽돌이죠. 진짜 벽돌이 아니고 벽돌은 흙을 개서 불에 구워서 그게 벽돌이죠. 근데 벽돌을 굽는 기술이 없거나 자료나 그 설비가 없으면 그냥 우리가 말하는 돌을 벽돌처럼 잘라서 쌓는 겁니다. 이게 모전탑입니다. 황룡사지 아니야 분황사지 지금 분황사에 있는 탑이 이것도 뭐 6층이나 더 높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현재는 3층만 남아 있죠. 그다음에 의성에 있는 탐미 5층 석탑 이것도 모전 석탑입니다. 이거는 석탑은 맞는데 지붕을 이렇게 쌓으면 모전 석탑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미자님 어서 오세요. 백제는 미륵사지와 정림사지. 요건 백제 때 탑은 요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신라탑, 분황사지, 탐리 5층 두 개 남아있는데
특이하게도 신라는 다 모전 석탑이 시작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백제와 신라의 탑이 선을 보이다가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죠.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있는 석탑은 통일신라 석탑으로 부르게 됩니다. 통일신라 석탑은 그 시원이 이제 시작이죠. 그리고 중간에 과도기를 거쳐서 통일신라 석탑의 샘플이 만들어집니다. 요게 지금 불국사 3층 석탑, 소위 말해서 석가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통일신라 석탑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처음에 전형기라고 하면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인 거. 그래서 신라가 통일하고는 신라탑과 백제탑의 양식이 서로 혼합이 되다가 발전을 하겠죠. 그래서 나타난 탑이 앞에 보여드린 커다란 가문사지 3층 석탑, 쌍탑입니다. 그 다음에 고선사지 3층 석탑, 요거는 외탑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변형 발전시키는 것이 나월리 5층 석탑, 황복사지 3층 석탑을 거쳐서 정형기, 모양이 확 고정되는 거, 석탑의 모범, 바로 불국사 3층 석탑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라의 석탑의 샘플입니다. 모범입니다. 표준 전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가랑사지 동서 쌍탑입니다. 3층 석탑,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모양새가 되겠습니다. 레지나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요 3층 석탑이 나타난 뒤로 표면에, 그러니까 탑의 겉면에 장엄, 무언가 자꾸 꾸밈새를 집어넣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요때만 해도 이게 시도하는 단계지 크게 유행하지는 않았는데 나중에는 고려시대에 오면 이게 유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신라는 어떤 흐름을 거쳐서 불국사 3층 석탑이 탄생했는지 관심 가지고 제가 그 공지에다 그렇게 올렸죠. 그냥 내셔널 지오그래픽 동영상 보듯이 보시라. 시원양식은 처음에 시작하는 통일신라 석탑은 바로 요 가문사지 석탑, 쌍탑 두 개입니다. 동탑, 서탑, 그리고 고선사지 3층 석탑. 전부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14m, 15m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과도기를 거쳐서 요게 나월리 5층 석탑, 황복사지 3층 석탑 한 10m 안쪽 내외로 줄어들면서 모양을 잡아가다가 마침내 요거 통일신라 석탑의 모본 불국사 3층 석탑, 불국사 대웅전 앞에 탑이 두 개가 있는데 왼쪽이 바로 요 석가탑이죠. 오른쪽이 다보탑이죠. 그래서 요게 신라 석탑의 정형입니다. 그리고 가랑사지 3층 석탑도 거의 같은 급으로 봐줍니다. 그래서 자,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통일신라 석탑의 샘플은 석가탑이다. 석가탑은 별명입니다. 정식 명칭은 불국사 3층 석탑이고 석가다보로 별명이고요. 무영탑이라고도 하죠. 무영탑. 홍환희님 웰컴. 자, 불국사 3층 석탑이 신라 석탑의 샘플이니까 요거를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나머지는 좀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층 석탑 하면 전부 이걸 머리에 그리시면 됩니다. 조금 당겨보죠. 자, 3층 석탑. 이중 기단에 기단도 2층이라고 해도 되는데 3층 석탑 그러니까 2층 3층 하면 헷갈리니까 이중이라고 표현하면 중복이 안 되죠. 그래서 하층 기단, 상층 기단, 이중 기단에 1, 2, 3층 석탑 위에 노반을 얹고 상륜부를 주르륵 얹었죠. 요게 통일신라 3층 석탑의 모본입니다. 그 명칭은
위에서부터 볼까요? 3층 지붕 위에 얹는 것이 여기 노반이라 그랬죠. 노반을 얹어야 이제 상용부를 세우는 거죠. 베이스라 그랬죠. 노반이. 그 위에 복발, 둥근 모양을 엎어놓은 거, 그다음에 앙화, 꽃이 바로 핀 거, 뒤집어 피면 복발, 복화, 그다음에 바로 피면 앙화, 그리고 보륜, 바퀴 모양, 둥근 모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보게, 요 보륜 5개 위에 미니 천장, 일산, 부처님한테 씌워드리던 일산, 양산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다음에 수련, 용차, 보주, 이 전체를 쭉 꿰고 있는 철이 찰주죠. 찰주. 요것은 원래 석가탑에 있는 상륜부가 아니고 남원에 있는 실상사 상륜부를 카피해서 70년대에 다시 만들어 올렸다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층, 2층, 3층은 몸돌, 지붕돌, 몸돌, 지붕돌, 몸돌, 지붕돌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지붕돌은 이렇게 처마가 원만하게 잡혀 있고 지붕 아래에 층이 5층, 층급 받침이 5단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단은 2층 기단이라고 해도 됩니다. 뭐 2중 기단, 2층 기단 이렇게 상층, 하층 기단이 있는데 몸돌에도 이렇게 좌우에 목조 건물의 기둥 모양을 집어넣습니다. 요거를 우주, 모퉁이 기둥의 한자입니다. 우주. 그래서 이 석탑이 목조에서 석조로 넘어온 흔적입니다. 그리고 기단에는 우주 가운데 탱주라 그러죠. 버틸 탱자인데 가운데 기둥은 탱주. 탱주는 기단에만 있습니다. 박양일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3층 석탑의 모본을 간단하게 이런 모양이다. 각 명칭은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불국사 석가탑이 샘플이 되고 이게 이제 전국으로 확산이 됩니다. 확산이 되면서 다양한 양식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현재 우리나라 땅 이곳 저곳에 석탑이 한 1000여 기라고 합니다. 뭐 1200기, 1100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라시대 때 한 120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 고려시대 때 생긴 거예요. 조선시대 때는 억불승유라 한 10여 기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국사 석가탑 가장 모범되는 탑이 전국으로 퍼져나갑니다. 법광사지, 창림사지, 동화사, 대구죠. 도피안사, 철원, 축소사, 포항, 보림사, 장흥 이런 데로다가 3층 석탑이 쭉쭉 전파가 됩니다. 이건 지금도 탄탄하게 남아있는 석탑들인데 한번 그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법광사지, 여기 지자를 붙이면 이게 터지자지, 법광사 터에 절은 없고 터만 남아있는데 거기에 3층 석탑이 있다 그 뜻입니다. 포항에 있는데 진짜 볼만해요. 이게 사지가 볼 게 많아요. 남아있는 게. 그래서 이것은 사적으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탑에는 그 사리하고 그다음에 각종 그 탑지 이런 기록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기록물을 보면은 이게 언제 누가 어떻게 왜 세운 탑인지 알 수가 있는데 신라 42대 흥덕왕 3년에 김균정이가 이 법광사라는 왕실 사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랬는데 번성하기는 46대 문성왕 때 번성했다. 이것만 읽어봐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김균정이가 누구냐 하면 42대 흥덕왕이 후사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겠어요.
승계를 놓고 세력 다툼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촌 동생 균정, 바로 이 균정, 이 왕실 사원을 세운 균정하고 동생이에요. 아버지 형제 동생이죠. 조카 재룡이 왕권 다툼을 하다가 재룡이 이기고 균정이 졌어요. 그래서 재룡이 43대 희강왕이 됐고 균정은 살해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균정의 아들이 도망가요. 어디로? 장보고 청해진으로 도망가서 장보고에 의탁을 합니다. 그 와중에 희강왕이 됐는데 희강왕 부하가 반란을 일으켜서 희강왕이 죽게 생기니까 자살을 해요. 그리고 그 반란을 일으킨 신하가 44대 민해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장보고한테 도망가 있던 균정의 아들이 이 역적을 놔두시겠습니까? 장보고를 부축해서 장보고가 병력을 출병해서 이 민해왕을 죽이고 이위에서 세력 다툼에서 죽었던 균정의 아들, 그 아들이 왕이 돼요. 그게 신무왕입니다. 근데 신무왕은 병으로 다시 얼마 못 가서 죽고 그 아들, 즉 균정이한테는 손자가 되겠죠. 46대 문성왕으로 즉위해요.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세운 절에 자기 할아버지가 세운 탑이니 이때 제일 번창했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다 알아들으셨죠? 바로 그 3층 석탑입니다. 그래서 탑 하나에도 통일신라들이 40몇 대 내려가면 그냥 반란 살해당하고 살해하고 막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이 역사의 스토리가 이 탑에도 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탑에 또 재밌는 거는 아까 이 기단에 탱주가 있다 그랬죠. 탱주. 우주가 있고 가운데 탱주가 있는데 원래 탱주가 2개씩 3개씩 들어가 있는데 여기 1개가 나오는 시작이 돼요. 1개. 그래서 이 법광사지 석탑이 탱주가 1개가 있는 시작이 되는 석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항에 답사 가면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주, 지금 신라의 석탑이니까 아무래도 신라 경주에서 멀지 않고 다 근처에 있습니다. 요거는 경주에 있는 창림사지, 요것도 사지죠. 절은 안 남아 있고 탑만 남아 있는 겁니다. 눈으로 봐도 비슷한 3층 석탑인데 기단에 뭐가 보이죠? 바로 팔부중상을 새겼다는 겁니다. 요것은 이 창림사 절터는 원래 삼국유사에 보면 박혁거세가 그 부인이 되는 알령하고 둘을 키우는데 그 최초의 궁궐터가 창림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포석정에서 산속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경주 가면 한번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탱주가 밑에 1단에는 3개, 2단에는 하나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 하나 들어가는 이유는 한 면을 2개로 나누려니까 하나를 넣는 겁니다. 그러면 2개로 나눠지죠. 2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방 네모니까 8면이 되니까 8부 중상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1층에는 뭐를 넣었다? 문비, 문고리 장식을 넣었죠. 문고리 장식. 창림사지 3층 석탑입니다. 재밌는 거는 경주에만 남아있는 것 중에 그 비석들이 서 있는데 귀부 있죠. 비석을 세우는 귀부가 쌍거북이 몇 개가 있어요. 쌍거북. 지금 요 창림사지. 그 다음에 앞에 얘기한 법광사지. 여기는 비석은 물론 다 없어지고 거북이도 많이 손상은 됐는데 드물게 쌍거북 비받침이 남아있는 겁니다. 요 승복사지도 그 폐사지가 돼서 요거는 요 쌍거북 비가 경주 박물관 마당에 있고요. 요 2개는 현장에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무장사지. 제가 경주를 그렇게 많이 갔는데 유일하게 못 가본 데가 요 무장사지입니다. 요거는 한 3, 40분 등산을 해야 되는데
몇 번 도전을 했다가 못하고 말았어요. 무장사지. 이렇게 4개 정도가 정주에 쌍거북 비석 받침이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대구입니다. 대구 동화사에 동화사 암자 비로암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3층 석탑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까 여기도 그 탑에서 기록이 나왔는데 아까 민해왕이 그 장보고가 병력을 보내서 죽였다 그랬잖아요. 그 민해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세운 석탑입니다. 그러니까 답사를 다니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문사철, 인문학, 문학, 역사, 철학, 역사 알아야 됩니다. 민해왕의 명복을 왜 비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야 이게 더 실감 있게 와 닿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참고로 물론 저하고 같이 가시면 제가 현장에서 설명을 해드리죠. 이것도 탱주가 요거는 1층도 하나 하단 2층도 하나 1대1 탱주가 되는 그런 석탑이고요. 여기는 이제 요 지붕 밑에 받침, 층급 받침이라고도 하고 지붕 받침이라고도 하는데 그 불국사 석가탑은 5개 있는데 오늘 하나 줄어서 4개. 이게 점점 줄어듭니다. 또 3개로. 이건 4개로 줄어든 석탑입니다. 상륜부는 노반, 복발, 보주만 남아 있습니다. 동화사 비로암에 있는 묻고 어디 갔지? 동화사 비로암에 있는 석탑입니다. 지금 불국사에 있는 3층 석탑, 석가탑하고 동급 석탑들 설명드리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 이 동화사 석탑에서 나온 건데요. 이게 진짜 놀랍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납석이라는 건 좀 까무잡잡하고 매끈매끈한 돌을 납석이라고 하는데 사리호, 우리가 뭐 요 둥근 그런 모양을 호라 그러죠. 이 안에 사리를 넣었던 둥근 돌그릇입니다. 이게 그 탑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깨졌어요, 일부. 그래도 이 겉에 글씨가 있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민해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세웠다. 이런 걸 그래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동국대 박물관에 있는데 보물이에요, 따로. 요거 사리호를 4구퉁이를 막 이렇게 병풍처럼 4구퉁이를 4면을 둘러싼 그 금박지 같은데 놀랍게도 이렇게 불상이 사방불이 여기 새겨져 있는 겁니다. 부조같이. 이게 신라 때 그림입니다. 지금 민해왕 때 약사열에 여기 왼손에 여기 약사불을 약합 보이시죠? 왼손에. 그럼 이게 약사불입니다. 아미타불, 수인이 아미타불, 요 밑에는 석가열에 그 항마 촉지인을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요거는 비로잔압을 직원인을 하고 계시죠. 직원인, 그죠? 직원인. 놀랍지 않습니까? 석탑 안에서 신라시대 그 글씨와 이런 그 사리 그릇 겉에 포장해 놓은 이런 그림들이 나온 겁니다. 보물입니다. 그 다음에 봉화에 있는 축서사, 옛날엔 취서사라고 했는데 축서사, 이게 영축산, 영취산 같은 말입니다. 독수리 취자인데 영축산으로 부르기로 했다 그랬죠.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축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축서사에 있는 3층 석탑입니다. 요것도 일부 좀 없어지긴 했는데 그 기단이 3층으로 1층, 2층, 3층 기단이 또 나타난 그런 모양이 있거든요. 이거는 안타깝게도 지방문화재로 그냥 남아있는 그런 탑인데 역시 그 당시에 같이 만들어진 탑입니다. 이제 좀 멀리 뛰어서 전남 장흥 보림사에 있는 3층 석탑인데 이거는
남북으로 보통 동서로 돼 있는데 이거는 지리상 남북으로 돼 있어요. 쌍탑입니다. 국보입니다. 국보. 이것도 탑에서 사리하고 탑지가 발견이 돼서 또 마찬가지예요. 헌안왕의 명복을 비는 원탑, 그 뭔가 바람을 가지고 있는 탑이 원탑이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번듯한 쌍탑, 3층 탑이 상부는 이것도 상부가 잘 남아 있습니다. 노반, 복발, 앙화, 보륜 하나, 둘, 셋, 넷, 5개, 보계, 그리고 보주. 그러니까 용차, 수연, 용차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 남북탑인데 하나는 또 요 보륜이 3개밖에 없긴 한데 그래도 거의 다 잘 남아 있고 3층도 아주 미끈한 탑이죠. 보림사 남북 3층 석탑 국보입니다. 다 그 당시에 만들어진 탑들입니다. 자, 지금 불국사 석탑하고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탑들 보여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단에 보면은 하층 기단과 상층 기단의 탱주, 가운데 기둥이 탱주라 그랬죠. 요게 1층은 3개, 2층은 2개였다가 1층은 2개, 2층도 2개로 2대1로 변했다가 다시 지금 일부 몇 개 보여드렸지만 2대1 또는 1대1로 변하게 됩니다. 탱주의 변화. 그것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탱주가 2대1이나 1대1로 변하는 석탑들. 이거는 잠깐만요. 탱주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기단 개념이네. 잠깐만요. 제가 지금 설명을 잠깐 헷갈렸습니다. 이 탱주는 이 위에 그림에서 보여드린 겁니다. 그죠? 2대1로 되거나 1대1로 되는 걸 위에 보여드렸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정리를 하고도 기단이 이중 기단이라 그랬잖아요. 하층 기단, 상층 기단인데 요게 단층 기단이 나타나요. 하나짜리가. 그다음에 기단이 네모인데 원래 방형, 그래서 천원 지방 할 때 그 방입니다. 네모.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 천원 지방의 방인데 이 이중 기단이 단층 기단이나 또는 심지어 3층 기단도 나타나는데 지금 그걸 보여드려요. 잠깐만요. 그걸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탱주로 가가지고 이건 단층 기단을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김천 직지사 답사했었죠. 직지사에 3층 석탑이 4개가 있습니다. 4개. 직지사 3층 석탑이 다 단층 기단입니다. 이상하게 여기 근데 김천 직지사께 문경에서 왔다 그랬죠. 문경에 있는 탑들이 다 단층이에요. 희한하게. 요게 우리 그 초파일 갔던 봉암사 석탑. 요 단층 기단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날 시간이 없어서 가보지는 못했는데 문경 내화리에 있는 요것도 단층 기단입니다. 그래서 특이하게도 문경 지역에서 단층 기단이 나왔다. 그래서 3층 기단이 3층 석탑이 2층 기단에서 단층 기단이 나왔다. 그것도 특이하게 문경 쪽에서 그랬는데 3중 기단도 나와요. 단층만 있냐? 오히려 하나 더 늘어나서 3중 기단도 나오는데 요거는 전남 구례에 있는 연곡사 3층 석탑이 보시다시피 요게 기단이 1층, 2층 요거 기단입니다. 요거 커 보이지만 1층이 아니고 3층 기단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확대해서 보시면 1층 기단, 2층 기단, 3층 기단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단이 3개짜리도 나왔다. 그래서 2중 기단의 3층 석탑이 반드시는 아니고 단층 기단도 나오고 3중 기단도 나오고 이렇게 이제 막 다양한 모양이 나오더라. 그 다음에 그 초층 받침이라는 이 초층은 1층을 뭐 얘기하는 겁니다. 몸돌의 1층. 그래서 몸돌은 가급적 층으로 얘기를 하고
기단은 아래 하층, 상층 이렇게 얘기하는 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1층 또는 초층 몸돌의 받침이 다양해집니다. 탑이. 그 다양해지는 이유는 처음에는 사리를 전부 1층에다 보관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붕 받침이 5단인데 처음에 여기 4단으로 줄거든요. 나중에는 또 3단으로도 줄어요.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한 대로 탑의 표면에 다양한 장엄, 불교적인 꾸밈을 새기는 거죠. 탑의 겉면에다가. 그림이 12개 들어가면 뭐라 그랬어요? 12지신상, 8개 들어가면 팔부중상, 4개 들어가면 사천왕상, 2개 들어가면 인왕상, 하나 들어가면 그냥 열애상이죠. 부처님. 문비는 문고리하고 문 모양을 만드는 조각. 이런 것들을 탑에다가 새기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탑들이 있는지 한번 다양한 탑들 한번 보십시다. 요거는 인왕상을 새기는 건데 제가 경주에는 5층 탑이 딱 2개 있다 그랬죠. 경주에 있는 2개의 5층 탑 중 이것도 5층인데 쌍탑인데 도굴꾼들이 폭파해서 망가진 탑이고요. 요거는 그나마 모양을 건진 건데 요 1층에 인왕상을 새겼습니다. 인왕상을 1층에. 그래서 인왕상은 원래 2명이죠. 아와 흠이라 그랬죠. 제가 아와 흠. 아는 공격, 흠은 방어. 인왕상. 그 다음에 문비. 여기 인왕상. 눈에 뚜렷하죠. 가운데 문비. 그러니까 문을 좌우로 지키는 인왕상이 되는 겁니다. 요거죠. 좀 당겨서 보면 멋있죠. 진짜 멋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문비, 문 모양의 문고리 2개의 좌우로 인왕상, 금강역사라고도 하고 인왕상이라고도 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원원사지라고 경주 남쪽에 쌍탑이 있는데 이거는 사천왕상 4개, 12지신상 12개, 무려 16개의 조각을 해놓은 거예요. 자, 탑을 이렇게 당겨보시면 1층 몸돌에는 4군데로 사천왕상을 한 면에 하나씩 4군데 사천왕상을 새겼습니다. 네, 조예수님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상층 기단 상층에 한 면에 칸을 3개 만들면 4면이니까 12면이 나오죠. 여기에 12지신상을 새긴 겁니다. 그래서 12지신을 머리는 그 띠 동물로 소, 쥐, 닭 이런 머리로 하고 몸은 사람 몸으로 해서 그렇게 새겨놓은 또 사천왕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천왕이 이게 사천왕상 도들새김입니다. 진짜 작품성도 있어요. 이 도들새김을 훌륭하게 새겼습니다. 원원사지입니다. 원원사지. 팔부중상. 요거는 역시 상층 기단에 한 면에 2개씩 나누면 2, 4, 8, 8개가 되죠. 팔부중상. 요것도 강원도 양양 진전사지에 가면 이것도 엄청 많이 새겼습니다. 1층 몸돌에는 부처님을 한 면에 하나씩, 근데 4면이니까 사방불이죠. 원래 사방불이라고 그럽니다. 4면에 다 새기면. 그래서 통상 동쪽에 약사불, 서쪽에 아미타불, 남쪽에 석가열애, 북쪽에 미륵불, 통상 사방불을 그렇게 새기죠. 그 다음에 요 기단에 2층 기단과 1층 기단이 있는데 2층 기단은 2칸씩 나누니까 2, 4, 8, 8면 팔부중상을 새긴 겁니다. 1층 기단 3개씩 나눠서 12개 12지신하면 좋겠는데 여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둘로 나눴어요. 1층 기단도. 그래서 2개씩 4면에 8칸이 나오니까
활부중상을 우회했으니까 여기는 그냥 8명의 천인상, 그 선녀 옷 같은 거 호를 날리는 옷을 입고 하늘을 나르는 천인 8그림을 그려서 이 진전사지 3층 석탑은 이게 다양한 색임을 표면에다가 한 그런 탑입니다. 실상사 백장암, 요거는 남원에 있는데 남원 그 실상사의 산내 암자 백장암에 있는 3층 탑인데 요거는 3층 탑의 그 형식을 좀 깼어요. 그래서 이형탑이라고도 하고 국보 10호입니다. 그런데 이 탑을 보면 1층 몸 모두, 2층 몸 모두, 3층 몸 모두, 심지어 이 3층 지붕돌에도 삼전부를 새기고 모든 표면에 무엇인가 계속 많이 새겼어요. 불상도 새기고 천인도 새기고 표면 장엄이 가장 많은 석탑입니다. 그리고 이 몸돌에다 이렇게 난간같이 다 3층, 2층, 1층에 다 난간처럼 이렇게 둘러놨어요. 남원에 가시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당겨볼까요? 이거 좀 확대한 그림인데 여기 1층입니다. 이렇게 받침돌도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난간 무늬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불상을 새겨놨죠. 2층에도 이렇게 새겼습니다. 난간처럼 또 돼 있고 3층에도 난간처럼 돼 있고 다 새겼습니다. 이 3층 지붕돌에 삼전불이 있는데 이게 삼전불인데 잘 안 보여요. 희미해져서 잘 잡으면 보입니다. 이렇게 3층 지붕에 삼전불이 계시죠. 이렇게 실상사 백장암. 네, 요것은 저희들이 이번 주말에 답사가서 볼 김천 청암사의 산내 암자 수도암에도 탑이 2개가 있는데 아주 흥미로워요. 탑이 둘 다 1층 몸돌에다가 사방부를 새겼는데 쉽게 얘기하면 동탑은 이게 동탑인데 이렇게 감실을 파듯이 홈을 안으로 파고 그 홈에 부처님이 감실에 앉은 것처럼 부처님은 다시 튀어나오게 양각으로 새겼어요. 1층의 내면에 사방부를 새긴 거죠. 서탑은 감실같이 파들어간 건 없이 잘 안 보이나? 여기 보이죠? 이렇게 그냥 평면에다가 도들새김으로 새겼어요. 그래서 동탑은 감실 분위기를 냈고 서탑은 감실 분위기는 없이 그냥 평면에다가 열애상을 둘 다 튀어나오게 부조처럼 부조라 그러죠. 이렇게 튀어나오면은 그렇게 새겼습니다. 청암사 수도암 차 타고 꽤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표면에 다양한 장엄을 새긴 탑을 알아본 겁니다. 그 다음에 신라탑이 이처럼 경주 위주로 막 만들다가 전국으로 통일신라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으로 탑이 번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불탑, 탑이 뭐라 그랬습니까? 부처님의 사리를 넣은 불탑이잖아요. 불탑 위주에서 아까 얘기한 원탑, 뭔가 바램을 갖고 집어넣는 아까 그 뭐 헌강왕, 민해왕 이런 명복을 비는 그런 게 원탑이거든요. 그 다음에 비보탑이라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때 뭐가 어떤 학설이나 풍수설이 들어오냐면 풍수지리 또는 도참설 어디가 약하다. 무슨 동서남북 중에서 이쪽이 비었다. 또 어느 마을은 이게 떠다니는 배 모양으로 생겨서 이게 떠내려간다. 그래서 뭘 하나 박아야 된다. 이런 논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자청령 우백고 이런 게 다 풍수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게 비보탑입니다. 그래서 허한 자리에 탑을 세워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최초는 쌍탑이라 그랬죠. 그 가문사지도 쌍탑이고 불국사 석가탑도 사실은 다보탑하고 쌍탑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단탑으로 그러니까 1금당 2탑에서 1금당 1탑으로 그리고 높이도 10m 안쪽 8m 9m에서 지방으로 가면서는 약 5m 플러스 마이너스도 더 줄어듭니다.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세우는 탑과 지방 차원에서 세우는 탑이 좀 여러 가지 예산이나 공력이나 뭐 인력이나 기술자 이런 게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특수 형태 탑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석가탑하고 쌍탑인데 그 옆에 다보탑은 모양이 특이하죠. 이게 아주 특수 형식의 샘플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사자 석탑이 막 나옵니다. 사자 4마리가 받치고 있는 그런 석탑들, 아주 다양한 특수탑이 나오는데 그 특수탑들을 한번 보십시다. 자, 소위 말하는 이형 석탑, 그러니까 정형, 불국사 석가탑이 정형입니다. 정형, 샘플, 모범생이죠 아주. 근데 이형, 삐딱생이 나오는 거예요. 달라진 모양. 바로 그 샘플이 석가탑하고 쌍탑인 다보탑. 이렇게 이 전무후무한 모양이죠. 이게 이중 기단의 3층 석탑으로 해석할 수 없는 탑이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사사자 석탑, 사자 4마리가 이렇게 받치고 있는 화엄사에 있는 겁니다. 또는 이 탑은 뭐가 차이 나는지 아시겠어요? 기단부가 둥근 모양입니다. 둥근 모양. 네모가 아니고 하층 계단하고 상층 계단이 원형이에요. 이건 어디 있는 거냐? 석굴암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정해사지 13층 석탑, 이런 특이한 막 아이스크림 꽃가루를 막 엎어놓은 것 같은 이런 탑이 나오죠. 이런 이형 석탑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조금 알아봅시다. 불국사 다보탑 국보 20호죠. 아까 석가탑 다보탑이 쌍탑이라 그랬죠. 석가탑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말하고 다보탑은 다보열애 다보 부처님을 말하는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화엄 법화경인가? 법화경을 설파할 때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다보 부처님이 증명했거든요. 그 설화를 탑으로 세운 게 석가탑 다보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건 몇 층 탑이냐? 층을 셀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생겼노?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1925년도 일제 때 해체 수리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해체 수리한 기록이 없어요. 막 뭐 전부 기록을 상세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사리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릅니다. 아쉽죠. 그리고 현재는 이렇게 사자가 여기 한 마리만 있는데 원래는 4마리가 있었다 그럽니다. 3마리는 도난당한 거예요. 제일 못생긴 사자만 하나 남았답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말하기에 이렇게 중앙이 아니고 요 모퉁이에 사자가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탑에 유일하게 계단이 사방으로 나 있죠. 계단이 9개입니다. 층수가 9개인데 여기에 난간은 없어졌어요. 근데 난간 기둥은 있죠. 그러면 난간도 있었을 걸로 보는 겁니다. 이 난간이 있었으면 예뻤겠죠. 사자도 4마리가 다 있었으면 얼마나 이뻤을까. 지금도 이쁜데 제가 쓴 책 좀 뭐 졸작이지만 제가 국보 답사기를 썼잖아요. 거기에 국보 20호, 50호까지 썼으니까 20호가 나오는데 제가 요거 설명을 했거든요. 간단하게 한번 제 주장입니다. 이건 정답이다 오답이다가 없으니까. 자, 상륜부는 요것도 상륜부가 있습니다. 노반이 있고요. 복발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앙화, 요게 앙화죠. 요게 지금 보이는 게 노반하고 복발은 잘 안 보입니다. 요게 앙화, 그다음에 보륜이 하나, 둘, 3개가 있죠. 요게 보게까지는 상륜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는 3층 탑으로 해석을 했는데 요 계단이 있는 요게 하층 기단으로 본 겁니다. 여기가 하층 기단. 그다음에 요 기둥 크게 4개 세우고 있는 요게 1층이 아니고 요게 상층 기단. 요걸 기단으로 본 겁니다. 아니다.
정정 죄송합니다. 요걸 1층으로 본 겁니다. 제가 요걸 1층. 요건 단층 기단으로 봤네요. 그러니까 하나짜리 기단으로 보고 요걸 1층으로 본 겁니다. 1층. 왜냐하면 여기 계단으로 올라가면 여기 사람이 실제 들어갈 만큼 크지는 않은데 아무튼 큰 기둥 4개를 세우고 요거는 목조 건물의 지붕 위에 얹는 그런 구조를 그대로 땄죠. 그리고 네모진 넓적한 지붕을 얹었죠. 여기까지 1층. 그리고 2층은 그 위에 난간을 이렇게 네모로 난간을 두르고 거기 몸돌이 보여요. 지금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몸돌이 있습니다. 3층은 여기 팔각이에요. 여기까지는 네모예요. 기단 1층, 2층까지는 네모인데 3층은 팔각이거든요. 팔각인데 여기엔 팔각 난간이 있고 여기 연꽃 모양이 있고 요거는 소위 말해서 버선을 세워놓은 것 같은 역버선발 받침 8개 위에 팔각 지붕이 있죠. 요걸 3층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냥 이 국보 20호는 10원짜리 동전에 있죠. 좀 요새 10원짜리 동전은 떨어져도 죽지도 않는데 그래도 10원짜리 동전을 주시면서 국보 20호를 주셨다 이렇게 노래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 분석해 본 겁니다. 이걸 뭐 맞는다 틀린다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차피 이형탑이니까. 요거는 구례 화엄사에 있는 사사자 4마리 그 뜻입니다. 사사 넷이 받치고 있는 3층 석탑인데 이 석탑이 서 있는 공간이 효대예요. 효도할 때 효자입니다. 왜 효대냐? 여기에 공양을 하고 있는 공양상이 이 3층 탑과 마주보고 있는 석등 아래에 공양상이 있습니다. 이 공양상이 누구한테인가 공양을 하겠어요. 누구한테 공양을 받는 사람이 지금 요 사사자 가운데 있어서 잘 안 보여요. 이게 화엄사를 세운 연기조사의 어머니라는 설도 있고 뭐 아니면 스님들이 제자 스님이 스승 스님한테 뭐 제자가 부처님한테 뭐 아무튼 효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자 4마리가 머리로 3층을 받치고 있는 아주 특이한 그래서 그 뒤로 사사자 석탑이 여기저기 나오는 그래서 지금 기단부에 이렇게 요거는 한 면에 3개씩 12장이 나오죠. 요거는 12지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그 다양한 그 뭐라 그럴까 비천상 아까 얘기한 대로 하늘거리는 선녀 옷을 입고 춤을 추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나르는 모습의 12천인상 그리고 4명의 사자가 명이 아니구나. 사자 4마리가 머리로 4군데에서 탑을 받치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층에는 각 면마다 문을 만들고 좌우에 인왕상이 지키고 있죠. 각 면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2층, 3층에는 그런 조각이 없고 노반, 복발, 보주, 상륜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8세기에는 호남 지방에는 유일하게 8세기 탑이고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요거 화엄사 가시면은 이거 못 보고 그냥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왜? 화엄사의 그 2층 누각이 뭐죠? 그 2층 누각 뒷산 그 숲속에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보지 않으면 이거 있는지도 모르고 내려옵니다. 요거 제가 땡겨봤습니다. 3층 석탑 모습이죠. 이렇게 아까 안 보이던 공양을 받으시는 분이 가운데 사자 4마리 가운데 이렇게 계십니다. 이분은 머리가 여기에 닿질 않았는데 요 탑 아래 지붕같이 생긴 이 아랫면에 보면 연화무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공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누구 공양을? 마주보고 있는 석등에 이 석등이죠. 석등 아래에 이런 석등 우리나라에 전례가 없습니다. 지지대 사이에 공양상을 집어넣어놨어요. 이렇게 공양상 여기 뭔가
공양할 수 있는 뭔가 들고 계시죠. 향론지 약합인지 하여튼 공양하는 왼쪽 무릎을 꿇고 공양하는 모습입니다. 그 화엄사 각황전 뒤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석굴암 3층 석탑은 말씀드린 대로 3층 석탑 뭐 차이가 없는데 아래를 보니까 이게 뭐야? 기단이 원형입니다. 원형. 둥근 기단이에요. 그런데 기단의 몸돌은 원이 아니고 팔각입니다. 팔각. 그리고 지붕이나 깔판은 완전히 원형입니다. 요것도 모르고 가시면 석굴암 가셔도 못 보고 나옵니다. 요거는 출입 통제구역 안에 그 석굴암 지금은 석굴사가 맞는 거죠. 석굴사 선원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무소에 가서 얘기를 하고 들어가면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거 보러 가서 대판 싸운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길을 물어보는 식으로 제가 물어봤는데 아주 무성하게 대답해서 너 죽고 나 죽자고 제가 한번 싸운 적이 있습니다. 석굴암 3층 석탑. 그러니까 답사꾼이 되시려면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가시면 못 보고 나오신다고요. 아까 그 화엄사 사사자 석탑도 그렇고 석굴암 이 원형 3층 석탑도 그렇고 일반적인 코스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도피한사 철원에 있는데 이 도피한사도 한자를 우리가 안 쓰니까 뭐 어디에 안전하게 도피가 아니고 우리가 피안이라 그러죠. 우리가 강을 가운데 두고 있으면 이쪽 언덕은 차안이고 저쪽 언덕이 피안이죠. 저쪽 언덕에 도착한 게 도피안이 되는 겁니다. 피안에 도착했다. 피안이 어디냐? 극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안사가 그 뜻인데 우리가 뭐 차일피일도 뭐 좀 뜻은 약간 다른데 하여튼 차안, 피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3층 석탑은 또 뭐가 왜 틀리냐? 이것도 밑에가 원형의 팔각이죠. 기단이. 도피한사는 물론 주불로 모신 철불이 더 유명한 곳인데 이 3층 석탑이 또 이렇게 이형탑입니다. 기단이 둥근.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평일답사 금년에 경기도 하면 다음 달에 강원도 가려고 하는데 강원도 가면 이 철원 도피한사 꼭 제가 들려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형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긴 탑. 그리고 요건 사진을 죄송합니다. 이건 제 편집 잘못입니다. 그냥 복사해서 붙이다니까 앞에 게 그냥 나왔네. 이거 도피한사 탑이 그냥 나왔는데 여기 정해사지 탑을 설명해야 되는데 아까 정해사지 사진은 보셨죠? 그 위에 꽃갈만 나온 거 잠깐만요. 이거를 지금 제가 아쉽다. 편집 실수가 자꾸 나오네요. 제가 정해사지 13층 탑도 제가 쓴 그 책에는 다 나와 있는데 말 나온 김에 잠깐 그거 마무리하시죠. 뭐 요겁니다. 요거. 이걸 그냥 계속 붙이기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사진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아까 잘못 들어갔습니다.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틀리는 게. 이상훈님 어서 오십시오. 언제 오셨네 못 봤네요. 자, 이게 이제 정해사지 13층 석탑. 이것도 이형 석탑이죠. 국보인데 옥산서원 옆에 있는 거죠. 옥산서원 옆에. 당겨볼까요? 이거 재밌습니다. 이 기단은 그냥 1층 기단, 아래층 기단은 흙입니다. 이렇게 돌 약간 몇 개 놓고 돋아서 그리고 지대석 같이 돌 하나 깔려 있고 이게 바로 1층 몸돌입니다. 큼직한 게. 그리고 요게 제일 큰 게 1층 지붕돌.
그리고 이 위에 12개의 지붕을 쫙 꽃갈처럼 포개서 얹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13층 석탑인데 요런 걸 밀첨식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제가 촘촘하게 중국 석탑에 이런 밀첨식이 많다 그랬죠. 근데 이게 잘 모르면 지붕만 12개 올린 줄 압니다. 근데 아니올시답니다. 여기 몸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돌 하나가 보면은 지붕돌 위에 다음 층 몸돌까지 같이 있습니다. 돌 하나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를 들면은 12층 지붕돌과 13층 몸돌이 돌 하나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근데 몸돌이 너무 얇아요. 그래서 안 보여. 다 그냥 지붕만 쭉 포개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몸돌, 지붕돌 다 있는 거고요. 아까 말한 층급 받침, 지붕 받침 전부 그 3단 받침입니다. 정해사지 13층 석탑 이형탑의 마지막 설명이었고요. 요거 이제 제가 사진 잘못된 것 때문에 그냥 요거 잠시 수동으로 보여드렸고요. 우리 수업하던 걸 봐야죠. 요거는 지금 죄송합니다. 이거 수동으로 잠시 돌리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지금 이제 요걸 설명드린 겁니다. 특수 형식 석탑, 이형탑이 등장을 했다. 그래서 대표가 아주 다보탑이고 사사자 석탑 등등 많이 나왔다까지 설명을 이 다양한 형태의 탑들을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의 기타 등등 석탑들 쭉 그냥 한번 구경 삼아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경주 남산에 올라가면 용장사 계곡곡자죠. 용장사가 있던 계곡에 있는 3층 석탑인데 이렇게 큰 바위 위에 자연석 기단 삼아 깎아서 2층 기단만 세우고 3층 석탑을 세웠습니다. 요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수지리설로 세운 최초의 석탑입니다. 여기 절이 없어요. 여기가 허해서 이쪽이 탑을 세우면 좋겠다 해서 세운 겁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중원 탑평리 7층 석탑, 그죠? 청주에 있는 거죠. 충주 중앙탑이라고 그러죠. 중앙탑. 충주에 가서 탑평리 중원 뭐 이러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쪽 사람들은 그냥 중앙탑이 어디예요? 그럼 금방 알아듣습니다. 이게 그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 남한강 옆에 세웠으니까 남한강이 그 물류 수송의 중심지거든요. 그래서 안전을 기원하는 탑. 또 그때 신라 입장에서 남쪽과 북쪽에서 사람을 출발시키니까 여기서 만나더라. 즉 여기가 국토의 정중앙이다. 그래서 중앙탑이거든요. 7층 탑입니다. 이건 특이하게도 큼직한 노반이 두 개입니다. 2층 노반. 노반이 1층, 2층 두 개 있고 복발 위에 앙화 복발 앙화만 있네요. 노반 두 개에 엄청 크죠. 거대한 7층 탑이 이게 다 통일신라 석탑입니다. 항성사지 3층 석탑 이 향입니다. 죄송합니다. 향성사지 이건 어딨냐? 속초 가시면 설악동 들어가면은 설악동 그 신흥사 표사기 직전에 그 펜션 앞에 요거 길 옆에 요 탑만 하나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왼쪽에 향성사지 3층 석탑인데 요거는 무슨 의미가 있냐? 신라 석탑 중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석탑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홍천의 물걸리 사지. 요거 이름이 뭐냐면 물걸리에 있는 절터. 절 이름을 몰라요. 절 이름을 알면은 뭐 불국사지 그럴 텐데 절 이름을 모르니까 절이 있었던 건 확실하고 그래서 물걸리에 있었던 절터에 있는 3층 석탑 그 뜻인데 요거는 경주 지방에 있는 3층 석탑이 영동 지방으로 넘어가는 중간에 딱 이정표 삼아서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영동으로 가는 중간에 있는 탑, 요거는 가장 북쪽에 있는 탑. 그렇죠? 아까는 풍수지리로 세운 탑, 뭐 기타 등등 그런 탑입니다. 요거는 요 탑 두 개는 안상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 이렇게 둥근 무늬 모양이 다 안상이라고 그랬는데 기단부에 큼직하게 안상을 새긴 거예요. 칠곡, 대구 우에 칠곡에 있는 지성동 3층 석탑인데 2층 기단 여기 보이십니까?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해서 이건 거대한 하나짜리 안상을 새긴 거예요. 드물어요. 이렇게 안상을 기단 전체 큼직하게 세운 게. 요거는 무장사지, 제가 아까 경주에서 유일하게 못 가봤다고 얘기한 무장사지에 있는 탑인데 요거는 안상이 아까는 하나인데 이건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큼직한 안상이 두 개. 이게 말뜻은 코끼리 눈이라는 뜻인데 안상이 뭐 정확하게 눈 모양은 아니고 불교에서 이게 이제 도형화돼서 신성한 디자인으로 씁니다. 그래서 안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탑에 안상을 새긴 탑도 있다. 이게 다 지금 통일신라 탑들입니다. 그다음에 영국사는 영국에 있지 않습니다. 충북 영동에 있는데 요것도 안상을 새겼는데 아까처럼 안상이 모양이 이렇게 그 꽃 모양이 아니고 이거는 마른 목골 모양 비슷하게 그냥 좀 심플하게 큼직하게 새겼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 기단에 이쪽에도 하나 이쪽에도 하나, 그리고 1층에는 몸돌에는 이렇게 문 모양하고 자물쇠하고 문고리를, 이 네모는 문 모양, 밑에 두 개는 문고리, 위에 요건 자물쇠입니다. 여기에 스님의 사리를 넣고 잠갔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영국사는 가을에 가면 한 1시간, 한 40분 정도 산길을 걸어 들어가는데 은행이 기가 막힙니다. 은행 단풍이. 그래서 올 11월 달에 충북 답사는 충북 영동 영국사를 갈 겁니다. 요거는 아까 제가 몇 번 얘기한 남원 실상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3층 탑, 불국사 석가탑이 요거를 상륜부 요거 그대로 갖다 카피했다 그랬죠. 요게 남아있는 탑이에요. 동탑과 서탑 두 개가 이렇게 지금 불전 좌우로 양탑이 남아있는 실상사는 아주 상륜부에 살아있는 샘플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화엄사, 각황전 그 엄청난 불전이 있는데 그거 말고 요거는 이제 각황전에서 바라본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 대웅전이죠. 그 밑에 마당에 이렇게 두 개의 탑이 서 있는데 이 화엄사 두 탑은 쌍탑이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그래서 동서탑, 이쪽이 동쪽입니다. 동탑, 이쪽이 서탑인데 동탑은 밋밋하게 아무 장식이 없어요. 표면에. 근데 서탑은 여기에 2층 기단하고 1층 몸돌에 이렇게 불상하고 중상들을 새겨놨습니다. 화엄사, 동서 5층 탑인데 이건 드물게, 신라시대에는 5층 탑이 드뭅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그냥 답사 다니면서 5층 탑은 전부 고려 탑이다 그러면은 틀립니다. 물론 대부분은 고려 탑인데 신라에도 5층 탑이 있습니다. 경주에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자, 이제 지금 신라탑 설명 아직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신라탑에 드디어 전탑과 모전탑이 있습니다. 전탑은 벽돌로 쌓은 탑이고 모전탑은 가짜 벽돌, 그러니까 돌멩이를 벽돌처럼 재단을 해서 쌓은 탑. 전탑은, 그러니까 진짜 벽돌로 쌓은 탑은 우리나라에 5개밖에 없습니다. Only 5. 그 중에 요 멋진 요거는 안동에 있는 신세동 7층 전탑. 다 벽돌로 쌓은 거예요. 요건 국보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안동
역에 있는 운흥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안동역 역사에 있습니다. 역사마당에 5층 전탑. 요거는 조탑리, 탑을 만들었다 해서 조탑리죠, 이름이. 거기에 있는 5층 전탑인데 요거 저희들이 답사 갈 때마다 못 봤습니다. 3번을 갔는데 3번 다 못 봤어요. 왜? 공사하느라고. 보수공사. 여기 감실 좌우에 인왕상이 아주 뚜렷한 탑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칠곡, 아까 대구 위에 칠곡 얘기했죠. 칠곡에 있는 송림사, 요것도 5층 전탑. 요거는 말끔하게 해놨습니다. 5개 중에 이렇게 4개는 신라시대 거고요. 그 다 경상도에 있습니다. 전탑이. 대구 안동에 있는데 요거 하나. 요거는 여주 신력사에 있습니다. 요거는 고려시대 탑이고요. 4개는 신라시대 탑. 요거는 고려시대 탑이고 또 유일하게 여주에 있습니다. 다 대구 경북에 있는데 어쨌거나 전탑은 5개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전탑, 가짜 전탑, 가짜라기보다 이제 모방한 거죠. 신라시대 때 모전탑은 우리 지난번에 갔었죠. 지난번 구미 선상 갔을 때 이 죽장동 5층 석탑이고 엄청 큽니다. 국보. 요거 모전탑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선산에 있는 낙산동 3층 석탑, 이것도 모전탑입니다. 근데 제가 모전탑에 A타입, B타입 있다고 말씀드렸죠. A탑은 진짜 벽돌처럼 잘라서 쌓은 거, B타입은 요게 둘 다 B타입입니다. 뭐냐? 요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석탑하고 똑같이 쌌어요. 다만 지붕이 전탑처럼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죠. 지붕이 이렇게 생기면 전부 모전탑입니다. 아무리 석탑으로 쌌어도 요거는 신라시대 모전탑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경주에 이렇게 좀 특이하게 기단부를 이렇게 그냥 네모나게 듬직하게 저기 카스테라 잘라 놓듯이 자르고 3층 석탑을 올린 닮은 꼴인데요, 둘이. 이것도 다 석탑입니다, 몸돌은. 근데 지붕돌이 이렇게 생긴 거는 모전탑이라고 분류된다 그랬죠. B타입 모전탑. 경주에 2개 있습니다. 비슷해요, 생긴 게. 여기까지 제가 신라 석탑 설명을 마쳤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한반도에 남한에 한 1200개 석탑이 남아 있는데 신라시대 때 석탑이 한 120개 정도 된다 그러고요. 나머지는 다 고려 때 거고 조선시대 거는 한 10개 안팎이에요. 조선시대는 뭐 천대 받을 때니까. 자, 이제 고려는 불교가 국시입니다. 반공이 국시가 아니고 불교가 국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참 사상이 완전히 성행하죠. 심지어 그 왕건의 후녀 10조에 보면 그 도성국사가 세운 절을 건드리지 마라 그랬거든요. 불교가 대중화되죠. 완전 대중화가 됩니다. 그래서 800기 넘는 석탑이 세워지는 석탑의 절정기 고려 500년 고려탑을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려 때 탑은 대략 5개 유형이 있습니다. 제가 복잡하게 썼는데 쉽게 얘기할게요. 고구려 쪽 스타일 하나, 백제 쪽 스타일 하나, 신라 쪽 스타일 하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분류상 그런 거니까 그냥 뭐 너무 막 저기 할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순수하게 고려식 이렇게 4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특수형, 고려도 특수형이 있겠죠. 그래서 고려가 통일신라를 이어받았잖아요. 그래서 고구려식, 백제식, 신라식, 그냥 고려식, 특수형 이렇게 5가지 유형을 한번 쭉 찾아보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남쪽에는 고구려 유적이 없는데 드물게 고구려 석탑의 영향을 받은 월정사 팔각 구층 석탑이죠. 요거는 고구려 영향을 받은 걸로 봅니다. 국보 48호.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단부터 몸돌까지 다 팔각의 모양을 갖추고 이중 기단에 9층을 올린 거죠. 그리고 위에 상년부도 보면 노반, 복발, 앙화, 보륜까지는 돌로 만들고 그 위에 수연, 용차, 보주 이거는 다 청동으로 두른 거예요. 특이한, 아주 특이합니다. 그리고 여기 1층 몸돌에 보면 1층 몸돌 팔각인데 그중 4개 동서남북쯤 해당되는 곳에는 이렇게 감실 모양 홈을 파놨어요. 대략 이런 거고, 왜 팔각이냐? 팔정도, 불교에서 올바르게 수련하는 길, 팔정도를 의미한다 그러고요. 이 팔각 9층 석탑 앞에는 역시 무릎을 꿇고 있는 공양상이 있습니다. 전에 요거는 국보, 요거는 보물 이렇게 돼 있다가 요 보물도 국보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요게 48-1호, 요게 48-2호인데 요거는 가짜입니다. 진짜는 박물관에 들어가 있고 요거는 똑같이 깎아서 세웠습니다. 우리가 그 법주사에서 본 자기 몸을 태워서 소신공양을 하는 희견보살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희견보살이 나중에 야광보살이 됐다고 그러죠. 제가 말하는 거 잘 못 알아들으면 제 강의 많이 빠지신 거예요. 자, 이제 지금 고구려 쪽 영향 받은 거 그거 하나 달랑 있는 겁니다. 남쪽에는. 그 다음에 이제 백제 스타일, 신라 스타일이 남아있다 그랬죠. 자, 백제계, 계라는 말 씁니다. 백제계 석탑은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처음에 백제에는 요거 2개만 있었다 그랬죠. 요거는 실제로 백제 때 남은 석탑입니다. 미륵사지 석탑과 정림사지 석탑은 백제 때 거고, 고려로 넘어와서 세웠지만 백제의 영향을 받은 그 백제탑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백제계 탑, 왕궁리 5층 석탑 멋있죠? 국보입니다. 규모도 커요. 그 다음에 부여에 있는 무량사 5층 석탑, 이것도 아주 멋스럽습니다. 좀 닮은 꼴, 느낌이 비슷하죠? 정림사지에서 왠지 좀 확장된 느낌? 고려 때 세운 백제계 석탑입니다. 그 다음에 그 부여 정림사지에서 쭉 연결되는 가깝고 근처에 있는 장하리 3층 석탑, 이 지난번 설명한 거예요. 서천, 비인이라고도 하죠. 5층 석탑인데 이게 무슨 5층이냐? 1, 2, 3, 4층 날아가고 이 조그만 게 5층입니다. 4층이 깨져서 닮았잖아요. 요거는 정읍에 있는 은선리 3층 석탑, 요거는 강진에 있는 월남사지, 월남사라는 절터에 있는 3층 석탑. 지붕돌 보니까 모전인지 알겠죠. 이렇게 생긴 지붕돌은 다 모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전라도 쪽에 있는 드물게 있는 모전탑입니다. 전라도 쪽에 모전탑 몇 개 없어요. 거의 이쪽 경상도 쪽에 있거든요. 전탑은 100% 여주고 빼고, 모전탑도 대부분. 근데 전라도 쪽에 요거 하나 있고 한 몇 개 더 있습니다. 있기는. 이게 다 백제계, 고려 때 세운 백제계 석탑들입니다. 요거는 청량사지라고 그러는데 갑사에서 동학사 넘어가는 산 중간에 있는 남매탑이라고 그러죠. 오레비탑, 누이탑인데 요게 닮았죠. 역시 아까 그 정림사지하고. 김제 귀신사에 있는 3층 탑. 조금 부피는 부풀어 보이지만 탑의 모양은 역시 느낌이 같습니다. 담양 읍내리 5층 석탑도 비슷해요. 김제 금산사에 있는 5층 석탑. 요건 5층으로 커졌지만 비슷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백제계 석탑입니다. 자, 신라계 석탑을 봅시다. 신라계, 고려 때 세운 신라계 석탑인데 아까 신라는 모전 석탑이 많다 그랬죠. 신라 최초 석탑이 모전이니까 요 분황사지 석탑, 탑리에 있는 5층 석탑이 다 모전 석탑이라 그랬죠. 요게 A 타입 벽돌처럼 쌓고,
요게 B타입, 요건 석탑처럼 쌓는데 지붕돌만 모전이다. 요게 나머지 다 고려 때 쌓은 신라의 모전 석탑입니다. 신라계 탑은 물론 고려 석탑이죠. 그래서 영양 산해리 5층 모전 석탑. 요건 A타입 벽돌처럼 쌓은 겁니다. 요건 제천 장락동에 있는 7층 모전 석탑. 꽤 높고 큽니다. 요거는 역시 벽돌로 쌓는데 1층은 약간 석조 기둥 몇 개를 썼어요. 요건 다음 달 충북 답사할 때 제천 갈 겁니다. 요거는 경북 의성에 있는 빙산사지 5층 석탑. 요게 B타입입니다. 요 탐리 5층 석탑하고 비슷합니다. 요거는 영양에 있는 현이동 모전 석탑. 요거는 A타입 벽돌처럼 쌓는데 요거 유형 문화재인데 현재는 곧 보물로 등재될 겁니다. 요건 다 보물들입니다. 신라계 모전석탑 고려 때 세운, 자 지금 고려 때 세운 신라계 석탑 하는 겁니다. 모전석탑 말고 일반 석탑인데 예천 개심사지에 있는 5층 석탑, 서산 보원사지 그 절터에 있는 5층 석탑, 요거는 하남 춘국리 경기도 하남에 있어요. 5층 석탑과 3층 석탑이 쌍탑으로 있는데 진짜 멋있습니다. 요거 경기도 평일답사 때 한 두세 달 뒤에 가볼 겁니다. 하남으로. 이건 안성에 있는 봉업사지 5층 석탑. 거의 그 누가 말한 대로 고려 때는 대부분이 5층 석탑은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5층은 무조건 고려 석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시간은 됐는데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오늘 탑 마치려고. 바쁘지 않으면 좀 들어주셔요. 자, 이제 고려 때 세운 고구려 쪽, 백제 쪽, 신라 쪽 보여드렸고, 요거는 새롭게 시작하는 고려 자기들 석탑입니다. 요거 기억나시죠? 강릉 신복사지. 역시 요것도 아까 월정사처럼 앞에 공양상이 하나 있고요. 여기 탑이 있는데 탑이 복잡합니다. 복잡하지만 제가 뭐만 시라 그랬어요? 지붕만 심으면 됩니다. 이건 지붕돌 사이에 받침돌을 막 넣어놔서 복잡해 보이는데 지붕돌은 하나, 둘, 셋, 3층 석탑입니다. 가운데 돌이 100개가 있어도 3층 석탑입니다. 요거는 마곡사. 우리 저 7대 산사로 답사 갔었죠. 요 위에 청동 항아리 같이 생긴 거 얹어놓은 특이한 이형 탑에도 들어가지만 고려 때 세운 탑입니다. 요거는 개성에 있는 남계원지 7층 석탑인데 국박에 있습니다. 요거는 충주 미륵리, 그 미륵리에 있는 미륵불 앞에 5층 석탑. 이거 다 고려 때 세운 고려 본년의 석탑입니다. 신라나 고구려, 저 백제 쪽 아니고. 자, 이제 특수형 석탑인데 일본은 무조건 운주사의 거 있죠. 운주사. 천불 천탑의 절집 운주사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막 이렇게 생긴 거. 이거 막 9층. 요거는 뭐 요것도 9층이라는 설이 있어서 정확히 몰라. 이게 다층이라 그러는데 동그라미 몇 개씩 얹어놨어요. 상륜부 보륜 크게 해서 얹은 것 같죠. 이게 다 보물입니다. 요거는 항아리나 동그란 원구형 같은 거 얹어놨어요. 요거는 문화재 지정은 안 됐는데 이런 거. 다 이게 특수형이죠. 다 요거는 운주사에 있는 겁니다. 요것도 운주사 다 비슷해 보이죠. 요거는 정읍에 있는 천곡사지 7층 석탑. 이 7층 석탑과 요 9층 석탑이 닮은 꼴이에요. 고려시대 때 세운 특수형 석탑입니다. 그 다음에 사자석탑이 아까 화엄사건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제 고려시대 때 그걸 화엄사건을 뭐 영향을 받아서 제천에 있는 아까 미륵사지 조금 지나서 제천에 있는 거죠. 사자 빈신사지 사사자 석탑. 여기는 사사자 안에 지장보살로 보이는 분이 한 분 들어가 있죠. 여기는 공양상은 없습니다. 요거는 홍천에 있는데 홍천
괴성리 석탑인데 조금 이 반사가 되나 잘 안 보이네. 여기 예. 이것도 사자가 받치고 있죠. 사사자 석탑. 요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갔었던 구미 선산에 있는 도리사 신라의 1호 절집에 있는 요것도 그 모전 석탑으로 분류를 하죠. 돌 깎아서 싼 거니까. 아무튼 모양 특이하죠. 다 특수형에 들어갑니다. 요거는 금산사에 있는 팔각도 아니고 요건 육각이에요. 육각인데 그야말로 다층, 몇 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금산사에 있는 이런 특수형 석탑들이 고려시대 때 나온. 그 다음에 제가 오늘 그 올려드린 정암사 수만호탑, 요번에 지금 보물에서 국보 승격이 확정됐죠. 요 5대 정멸보궁에 들어가는 불사리탑인데 요것도 모전탑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고려 때 세운 아주 유명한 탑이죠. 경천사지 10층 석탑. 어디 있죠 지금? 국박 실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거는 고려 때 겁니다. 개성에 있는 경천사지 탑인데 옮겨온 거죠. 한양으로. 10층 석탑. 요거 판박이가 하나 있죠. 탑골공원에. 그게 조선시대 때 세운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지금은 고려시대 탑을 설명하니까 그거는 아직 안 나옵니다. 잠깐 기다리시고요. 이제 조선시대 석탑이 나옵니다. 요거 하고 마치려고 제가 조금 시간 더 10분 더 씁니다. 자, 조선시대 석탑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0개 중에서 조선시대 석탑은 한 1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몇 개만 보시면 끝납니다. 조선시대는 목탑과 그 앞에도 목탑은 있었겠으나 남아있지가 않는 거죠. 아쉽게도. 다만 조선시대 목탑은 법주사 팔상전, 아까 얘기한 거 쌍봉사 대웅전, 그래도 기특한 거는 그 억불숭요 과정에서도 뭐 이 법주사 팔상전 임진왜란때 다시 세웠거든요. 나라에서 그만큼 뭐 허락, 뭐 지원, 하여튼 용인을 했으니까 그거 다시 세우잖아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 세우지 마 그랬으면 지금 팔상전이 안 남았을 텐데. 그다음에 이제 석탑,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석탑들은 조선시대도 일반형과 특수형으로 나눠지는데 조선시대 탑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건 아까 보여드린 목탑 팔상전이고요. 법주사. 요거는 화순 쌍봉사 대웅전인데 원본은 1980년대에 불타고 요거 다시 지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물 163호였다가 해제됐습니다. 보물 해제. 보물 아닙니다. 더 이상. 아쉽죠. 참 목탑은 그래서 남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조선시대 일반형 석탑. 몇 년 전에 낙산사 화재로 고생했더니 낙산사 7층 석탑입니다. 요거는 안성에 있는 청원사 7층 석탑. 요거는 여주 신륵사에 있는 다층 석탑. 근데 다 조선시대 제일 늦게 세운 탑인데 전체적인 모양은 좀 많이 빠지죠. 죄송하지만 좀 아쉽습니다. 요거는 여기 잘 안 보이는데 몸돌에 용 그림이 아주 멋스러워요. 조선시대 특수형 석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천사지하고 쌍둥이로 경천사지 거를 판박이로 만들어서 세운 원각사지 10층 석탑. 요거는 조선 때 겁니다. 지금 파고다 공원에 있는 겁니다. 지금 가면 이렇게 못 보죠. 여기 유리로 다 싸놔서. 그리고 요거는 수종사, 그 양수리에 있는 수종사 5층 석탑인데 팔각이에요. 밑에도 팔각인데 약간 원형을 띠고 있고 기단부는. 그 다음에 위에 5층 석탑입니다. 조선시대 탑은 이렇게 별로 없습니다. 아쉽지만.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그 탑을 일단 좀 약간 제가 시간을 막 빨리 땡긴 느낌은 있는데 조선시대 탑까지 일단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오늘 탑을 마쳤고 다음 시간에는
승탑을 합니다. 탑은 불탑이거든요. 부처님 탑을 했으니까 2주 뒤에는 승탑, 부처님을 아닌 스님들, 고승들의 사리를 모신 승탑을 쭉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카메라 옮겨서 인사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잠깐만요. 이렇게 카메라를 옮겨서 다시 여기다 놓고, 그래도 제가 또 가서 인사를 얼굴 보고 해야 되잖아요. 장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불교 문화에서 석가모니 일생했죠. 그 다음에 불교 역사, 우리나라까지 어떻게 전해져 왔는지. 그러면서 이제 불교 문화의 아이템을 독립해서 하면서 지금 탑을 한 겁니다. 탑. 탑은 둘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불탑과 승탑으로. 근데 불탑은 굳이 불자 안 붙인다 그랬죠. 이 탑을 이제 어수선하지만 좀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불탑 하겠습니다. 승탑. 승탑하면 불탑과 승탑을 마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건축 들어가서 일주문이 뭐고 천왕문이 뭐고 대웅전이 뭐고 이런 이제 건축에 대해서 7월 달에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의 30명 넘게 오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이렇게 인강으로 하는데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사항들은 제가 다시 보기 올려놓을 테니까 못 보신 분들이나 또 궁금한 거 다시 봐야 되겠다 하면 다시 보기로 봐주시면 바랍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는 출석이나 불러봅시다. 누구 계신가? 한영희님, 네, 잘 들으셨군요. 김장수님, 지심님, 조혜수님, 조혜련님 언제 왔어요? 이경희님도 언제 왔어? 다 이거. 네, 김경선님, 네, 저도 반갑습니다. 양총무님, 손영규님, 네, 일단 다 고맙고요. 한진택도 왔었네. 김순환님, 원성강님, 네, 해서 이걸로 오늘 154교시 강좌 마치겠습니다. 이건우님 늘 성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끄겠습니다.